이번에는 오랜만에 삼성전자 좀 봅시다. 삼성전자가 52주 최저가 신저가까지 떨어졌어요. 68,300원이 52주 최저가입니다. 오늘 68,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연중 13%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1월 3일 날 78,600원이었습니다. 78,600원이 지금 68,500원으로 지금 만 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내 그 많은 종목들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흘러내렸죠. 9만 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로 단타 치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들이 주가 상승률이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그동안 봐왔습니다. 10년간의 평균치만 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나스닥 100도 더 높습니다. 10년간 보면 S&P 500 그거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높을 정도입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종목이 S&P 500가 S&P 500 ETF와 지금 비슷한 상태이죠. 지금은 원화로 국내 종목 투자하듯이 미국 주식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편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앞으로 좋은 ETF들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에요. 기사 보니까 IBK 투자증권이 현재 목표 주가가 9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 1분기 1, 2, 3월이죠. 저점으로 실적 개선세를 지속하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53조, 51조 이 정도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매출 영업이익률이 있어요. 1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리면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삼성전자는 20만 원도 안 돼요. 이익이. 한 18만 원 정도 남아요.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근데 경쟁업체 TSMC, 대만의 TSMC는 100만 원어치 팔면 40만 원 이상 남아요. 그러니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의 약 2.5배 정도 돼요. 3배 가까이 나와요. TSMC가. TSMC는 매출이 삼성전자의 한 5분의 1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에서도 1등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죠. 그 다음으로 TSMC입니다. 시가총액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TSMC에 떨어져요. 또 애플도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한 2배 가까이 나와요. 30몇 %씩. 그러니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평균입니다. 100만 원어치 물건 팔면 삼성전자는 한 18만 원 벌어요. 이익이. 애플은 한 32, 3만 원 벌어요. TSMC는 43, 4만 원 벌어요. 똑같이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러니 물건을 팔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훨씬 낫죠. 또 반도체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7대 3으로 훨씬 큽니다. 또 이익률도 더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이 비중의 한 30%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 1등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파운드리라는 이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사업이에요. 팹리스라는 회사들, 엔비디아, 퀄컴, 또 뭐 애플 이렇게 공장이 없는 반도체 설계를 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회사 중에는 설계 기술력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TSMC처럼 대규모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라 그래요. 반도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작업 못지않게 생산 기술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위탁 생산 전문적으로 하는 게 TSMC예요. 파운드리 사업 시장 규모가 160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2위 알고 계시죠? 그런데 1등은 월등히 TSMC예요. TSMC의 비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 뒤처진 것 아니냐? 당연히 뒤처지고 있어요. 수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도체를 생산할 때 전체 생산 제품 중에 그중에 정상 제품의 비율, 그것을 수율이라 그래요. 만약에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가 불량이고 5개가 정상이에요. 그럼 수율이 50%예요.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수율이 떨어져요. 삼성전자의 수율이 TSMC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 나와 있거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미지 센서라고 있어요. 그 점유율이 30% 찍고 1위 소니 맹추격하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이어서 2위예요. 그런데 2위지만 3배 차이가 나요. 점유율이. 이미지 센서에서는 소니가 1등이에요. 거기에 소니에 의해서 현재 아직도 2위입니다. 지난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점유율 45%예요. 또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점유율이 50몇 %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니가 점유율이 45%예요. 삼성전자는 점유율 26%로 2위예요. 반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상당히 커요. 중국의 옴니비전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3위예요. 원래는 옴니비전이 2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시스템 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옴니비전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옴니비전은 현재 3위예요. 2020년 점유율 격차를 17%포인트까지 현재 좁힌 상태예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면서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가 19%포인트로 늘은 것입니다. 다만 이미지 센서 매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성장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억 화소 제품까지 내놨죠. 이렇게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데도 결코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은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TSMC랑 파운드리에서 경쟁하기에 불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는 멀티플레이예요. 반도체 만들죠. 핸드폰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쉽게 설계한 이 도면을 삼성전자에 넘기질 못해요. 경쟁업체 아닙니까?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고객사들의 경쟁사가 되거든요. 반도체 위탁 생산도 하지만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에요. 애플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맡겨서 생산합니다. 애플뿐만 아니죠. 퀄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 빅테크 회사들이 그렇게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넘겨요. 그런데 TSMC는 삼성전자처럼 하지 않고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술이 넘어가고 TSMC에서 기술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처럼 경쟁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이런 데 전자기기에 탑재하잖아요.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애플은 파운드리 시장의 주요 고객이에요. TSMC의 가장 큰 손이에요. 애플 제품들이 워낙 잘 팔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최고급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파운드리 업체들은 애플을 고객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을 고객사로 두긴 뒀었어요. 그리고 TSMC와 경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애플은 더 이상 삼성전자에 주요 시스템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시장에서 애플의 경쟁자 아닙니까? 그러니 반도체 설계한 것을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완전히 기술이 다 삼성전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런 껄끄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또 엔비디아나 어떤 회사들이 쉽게 이런 설계도, 핵심 기술, 이런 신제품 출시 일정 이런 거 유출이 되거든요. 그러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69년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첫 파업이 초일기에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동안은 노조가 없었잖아요. 삼성전자 노조 임금 교섭 요구사항하고 나왔습니다. 노사관계 시험 때 오른 새 정부 순회 투쟁 나선 삼성전자 노조 노사 15번 만났지만 임금 협상 결렬, 휴가 확대, 기본급 비중 상황 요구에 회사 측 성과주의 원칙 훼손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고 노조 파업 예고하면서 역풍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노조 없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아닙니까? 문제는 결론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겨우 1%, 엄청난 거예요. 1%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지금 400조가 넘어가요. 시가총액. 400조의 1%면 얼마입니까? 4조예요. 적어도 1% 이상 지속적인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주가가 상승을 못해요.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들이 꼭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힘으로서는 결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참 좋은 호기예요. 아주 싼 가격에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보고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다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